안녕하세요. 한빛 변리사학원에서 상표법 강의하고 있는 정혜진 변리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2025년 제62회 변리사 시험을 대비한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우리 한빛 2차 시험 대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여기서 저한테 1대1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이죠. 60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올해 2월부터 실전 GS, 콜라보 GS, 그리고 5개년 판례 압축 특강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긴 수험 통해서 제가 뭐 알게 된 것들, 또 실패한 것들, 또 성공한 것들, 이런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여러분들께 자료, 또 수업뿐만 아니라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저는 강의를 올해 처음 진행했기 때문에 매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강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주로 그런 피드백의 내용을 보면 자료의 퀄리티가 되게 좋다, 이런 평이 또 있었고, 판례를 뽑는 법을 잘 알려주고, 또 도식화 자료가 굉장히 정성스럽다는 등의 굉장히 좋은 후기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표법 시험을 친 당일에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뭐 강사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그런 것도 되게 저는 너무 뿌듯했고, 또 시험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이메일을 통해서나 이제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데, 그런 연락을 받으면서 또 저 스스로도 더 앞으로 더 좋은 강의를 제공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어떤 강의부터 25년 대비해서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런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일단은 제 강의는 올해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기본 판례 한꺼번에 10회차에 압축해서 진행하는 강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에 기초 GS 시작하고 실전 GS, 콜라보 GS, 그리고 올해 되게 반응이 좋았던 판례 압축 특강, 그리고 마지막 6월에 최종 정리 강의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전체 커리큘럼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12월에 진행을 할 올인원 강의는 1회부터 8회까지는 2차 상표법 이론을 되게 빠르고 밀도 있게 제가 제공을 해드릴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마지막 2회차에 판례를 정리를 할 예정이고, 또 3월 달에 기초 GS에서는 답안 작성의 A to G를 다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리고 실전 GS, 또 콜라보 GS, 또 판례 압축 강의 파이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디테일한 내용은 뒤 장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제가 시작을 할 강의가 바로 이 강의인데요. 이제 명칭을 통해서 대충 감은 잡으시겠지만 도대체 네가 10회를 가지고 뭘 할 거냐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제가 이 강의를 구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지금 11월 말 12월 이 정도 되면 민사소송법을 하느라 되게 정신이 없으시거나, 또는 어느 정도 민사소송법이 궤도에 올라서 특허부터 할까 상표부터 할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 대부분은 사실 민사소송법 때문에 허덕이고 있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상표법은 양이 제일 적으니까 일단은 덮어놓자,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한 수요일 정도 되면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상표법 때문에 뒤통수 맞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사이즈가 큰 이론 강의나 중급 강의를 듣기는 부담스럽고, 근데 2024년이 다 가기 전에 좀 빠르게 1회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구성을 했고, 1회부터 8회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릴 자료로 상표법 이론을 되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10회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아요. 근데 제 강의의 특성은 좀 늘어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되게 자료를 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같이 달려나가는 그런 한 달을 보낼 거고, 또 특징이 우리 상표법은 판례법이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긴 한데 10회 안에 이론과 판례를 동시에 이렇게 나가버리면 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을 정리한 자료로 진행을 하되 당연히 판례법이기 때문에 판례의 주소는 찍을 거예요. 이 위치에 이 판례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주소는 찍겠지만 거기서 그 판례마다의 뭐 사실관계나 뭐 디테일한 내용을 정리는 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주소를 딱 찍으면서 앞으로 진도를 쭉 빼요. 8회 정도. 그러고 나서 마지막 2회차 동안에 또 판례 별로 이제 앞에서 주소 찍었던 거랑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깊이 있게 사실관계와 또 어떤 법리 자리에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사안포섭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붙여놓긴 했는데 요게 제가 올해 5월에 진행을 했던 이제 판례 특강 자료를 몇 개 붙여놨어요. 이 자료가 되게 후기가 되게 좋았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상표법 시험 전에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던 자료인데 이게 우리 기출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 기출이 출제된 해로부터 5개년 안에 이전 판례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착안을 해서 구성을 한 강의였는데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이제 연도별로 놔두고 어디서 중요하게 다뤄졌고 또 이 판례의 결론이 뭐고 여기서 중요시 여겨졌던 조문이 뭐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를 한 다음에 이제 쟁점 그리고 우리가 법리 부분에 써야 되는 판례를 라벨링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또 실제로 유사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형태의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12월에 진행을 할 강의에서도 이론 부분도 이렇게 도식화 자료 그리고 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던 지점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또 판례 파트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고 판례를 이해하고 답안지에 써야 할 내용까지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컨투어 코일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장표를 한번 가지고 와본 건데 이렇게 도식화하고 주요 쟁점이 뭔지 보여드리고 사실관계에서 사실관계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오고 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안포섭 부분을 또 어떻게 나누어서 판례를 쓰고 상하포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판례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특허법원에서 쟁점화된 게 출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례면은 또 특허법원에서 판단된 쟁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또 특히 마지막에 주의사항 이런 항목을 제가 따로 드려서 이 판례가 출제되는 경우에 이런 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게 올해 12월에 제가 10회차로 해서 진행을 할 올인원 특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제가 내년 2월에 기본서를 출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3월부터 기초 GS를 시작을 할 거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답안지는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 1차 시험을 끝나고 나서 답안지를 딱 받아들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 to G죠. 말 그대로. 상표법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받아들면은 어디서부터 문제를 읽어야 되고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되고 답안지에는 뭐부터 써야 되고 뭐 쓰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전거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 보시면 뭐 이거 손 처음에 이거 잡고 뭐죠? 이거 브레이크 잡는 거, 그다음 뭐 페달 굴리는 거 동시에 하기도 저는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뒤에서 저는 아빠가 잡아주셨는데 그렇게 막 하다가 휘청거리다가 넘어지고 휘청거리다가 넘어지고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뒤에서 이거 잡아주던 거 놓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앞으로 달려가게 되잖아요. 약간 기초 GS가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우리 1회차 때 3월에 답안지를 받아들면 근데 차분차분 하나하나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배우고 또 써보고 틀려보고 반복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고 8회차가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답안지를 쓸 수 있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상표법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초 GS 때 그런 답안 작성의 팁에 있어서 되게 다 전수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전 GS, 콜라보 GS 요렇게 진행이 될 텐데 실전 GS도 보통 이제 목적은 똑같죠. 시험장에서 풀어볼 그런 실전 문제, 내 문제를 풀어본다는데 제 실전 GS의 특징은 뭐냐면
보충 자료를 되게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문제 있고 해설지 제공 드리고요. 해설지에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 주의하셔라 뭐 이런 것들 적어서 이제 메모를 드리는데 그거 이외에 화면에 띄워드릴 PPT 자료를 그대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제공해 드려요. 그 자료에 뭐가 있냐면 이 문제를 제가 왜 출제했는지, 올해 이 문제가 왜 출제될 것 같은지, 출제된 경우에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또 이런 것들, 또 출제의 근거가 된 판례에 대한 도식화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채점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 답안지를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답안지를 받아가지고 내 답안지를 다시 확인을 함으로써 아 내가 진짜 긴장된 상황에서 무엇을 빠뜨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수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너무 대충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뭐 등수만 확인하고 끝내신다든지. 그래서 저는 답안지 피드백하는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되게 디테일한 채점평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 채점평을 통해서 다른 수험생들이 다 같이 누락하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지, 이 판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은 무엇인지, 이 판례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기재를 해서 나눠드리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채점평인데 이제 총평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회차 때 전체적으로 채점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써드리고 문제별로 판례는 이런 것들은 꼭 넣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누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드려요. 그래서 이 채점평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나는 맞다고 생각했던 게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다고 말씀드린 그 보충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차별로 총평을 앞에다 붙여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문제 1번, 2번, 3번, 4번에 이게 무슨 사례인지, 무슨 판례인지, 이거를 왜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문제별로 도식화 자료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별도로 필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집중해서 수업만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문제별로도 어떤 것들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팁을 다 붙여드려요. 그러니까 이 보충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얻어가시는 게 많은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할 거고요. 이것도 뭐 콘투어 코일도 하나 붙여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콜라보 GS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보 GS는 실전 GS와 동일한 유형이지만 8회차가 아니고 4회차고 이제 실전 GS가 3, 4, 5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콜라보는 5월, 6월에 진행을 하면서 실전 GS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판례 또는 뭐 이슈가 되는 쟁점들 이런 것까지 다 커버를 해서 드릴 예정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뭐 채점평 관련 사항이나 보충 자료 관련 사항은 실전 GS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5개년 판례 압축 특강도 내년 5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랑 마찬가지로 이 판례가 중요한 거는 알지만 그래서 그 판례가 나왔을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수험생들, 그리고 또 판례집 같은 거를 볼 때 너무 긴 줄글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못 뽑아내겠다 이런 분들, 그리고 그 판례형 문제가 겁이 난다든지 아니면 단원점 사례형 문제에서 이 판례를 어떻게 추출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또 요 압축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 요 자료는 제가 앞에 그 올인원 강의 설명드리면서 붙여놨던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저희 압축 특강도 그렇고 앞에 올인원 강의에서도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제가 현장에서 판례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수험생들의 참여를 유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찝어서 대답해보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특강의 목적이 거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이런 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최대한 머릿속에 많은 것을 넣어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판례 특강도 마찬가지고 올인원 12월에 진행할 강의도 마찬가지고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암기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를 많이 유도할 거니까 그런 좀 액티브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머릿속에 남겨가는 거를 많이 원하시면은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에 최종 점검을 위한 이제 정리 강의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서 올해 6월에 갔을 때 올해 이런 것들이 출제가 예상된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또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중요 부분 위주로 한 바퀴를 같이 하루에 돌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감 없이 상표법에 문을 닫아줄 수 있는 그런 강의까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꺼번에 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올해 강의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거를 느꼈어요. 수험생분들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구나. 또 되게 불안한 와중에 또 열심히 또 이겨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또 보면서 제 수험도 길었지만 또 여러분 수험을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서 내가 더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12월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하셔서 내년 6월 그리고 시험 직전 7월까지 아주 딱 고삐를 늦추지 말고 텐션 있게 가져가면서 저랑 열심히 달려서 내년 2025년 상반기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절대 후회로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제 저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